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 2017년 1회 문제풀이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2017년 1회랑 2018년 1회랑 이렇게 난이도도 비슷하고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1회끼리 이렇게 엮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1번 문제는 다항식의 덧셈 문제인데요. 다항식 A하고 B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A랑 B랑 더하라고 했거든요. 다항식의 덧셈 문제는 끼리끼리 모아서 동류항 정리해주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A식 그대로 갖다 썼어요. 2x제곱 플러스 x. B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갖다 썼어요. 3x제곱 마이너스 x. 둘이 이제 더할 거예요. 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끼리끼리 x제곱은 x제곱끼리 이렇게 줄 맞춰서 더해주시면 돼요. 이 x제곱이란 건 x제곱 2개 있는 거, 3x제곱은 x제곱이 3개 있는 거. 그러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5x제곱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x 나왔어요.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 이렇게 부호가 정반대인 것끼리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모양은 똑같은데 앞에 부호가 정반대예요. 그러면 둘이 더해져서 0이 돼요. 자, 그래서 뒤에는 0이니까 아무것도 안 써줘도 괜찮습니다. 답은 그냥 5x제곱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문제는 항등식 문제인데요. 항등식 하면 몽이는 몽이 떠올리셔야 되겠죠. 등호의 양쪽 모양이 현재는 아주 다르지만 x자리에 어떤 수를 정해서 똑같이 집어넣기만 하면 양쪽에 계산한 결과가 항상 똑같아진다는 것이 항등식이에요. 자, 문제에 나온 항등식 다시 한번 써봤어요. 등호의 왼쪽은 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1이 서로 괄호로 묶여서 붙어 있죠. 이 말은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등호의 오른쪽 보니까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a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a가 뭔지 알아야만 돼요. 자,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어떤 수를 정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수로 집어넣어야지 이 식이 간단해질까 생각나세요? 저는 먼저 0을 집어넣어 봤어요. 자, 왜 그랬냐면요. 자, 가만히 볼게요. 등호의 오른쪽을 한번 보니까 2x제곱인데 여기 x자리에 0 넣어요. 그러면 0은 제곱돼도 그냥 0이잖아요. 0이랑 어떤 수랑 곱해줘도 무조건 그 결과는 0이에요. 얘가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5x잖아요. 그런데 5랑 x랑 곱해줘야 되는데 x가 만약에 0이라면 둘이 곱한 값은 그냥 0이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호의 오른쪽에 뭐만 남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a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굉장히 간단해졌잖아요. 이 문제를 풀기 되게 편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등호의 오른쪽에는 a만 남았어요. 그럼 등호의 왼쪽 계산 한번 해볼까요? 등호의 왼쪽은 0 더하기 3이에요. 얘는요 2 곱하기 0 빼기 1이에요. 자, 0 더하기 3은 그냥 3이고요. 2 곱하기 0은 그냥 0이니까 얘는 안 써도 괜찮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만 남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3 하나 남고요. 곱하기 그대로 썼고요. 그리고 요 괄호 안의 값은 마이너스 1만 남은 거예요. 그대로 썼어요. 등호의 오른쪽에는 아까 a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a가 뭔지 요거 계산만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는 둘이 곱하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부호 반대인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3이요. a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거든요. 자, 제가 x자리에 0을 왜 넣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여러분께서도 x자리에 들어갈 수가 뭔지 결정하실 때 어떤 걸 넣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되실 때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0 넣으셔도 괜찮고 다른 수를 집어 넣으셔도 문제는 풀려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0 넣는 게 훨씬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0을 넣은 거예요. 자, 항등식은 x자리에 어떤 수를 정해서 집어 넣으시면 a 값이든 b 값이든 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복소수의 계산 문제인데요. 복소수끼리 뺄셈을 하래요. 여기 1 플러스 3i라는 복소수 하나 나왔고요. 5 플러스 i라는 복소수 나왔는데 여기 뺄셈을 하래요. 자, 그런데 다항식도 그렇고 이렇게 복소수도 그렇고 뺄셈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뒤에 나오는 요 i의 부호를 전부 다 반대로 바꿔서 덧셈을 계산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가 a 플러스 2i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써놓은 식 한번 보세요. 1 플러스 3i 그대로 썼어요. 1 플러스 3i. 그런데 괄호 안에 원래 5 플러스 i가 있었거든요. 5 플러스 i. 요 5도 플러스인 거죠.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건 플러스.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보니까 플러스 5를 마이너스 5라고 써놨고요. 플러스 i를 마이너스 i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원래 있던 식을 부호를 전부 다 바꿔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뺄셈이 아니라 덧셈을 할 거예요. 자,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덧셈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바로 뺄셈 결과랑 같아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덧셈하는 방법은 다항식 계산할 때랑 똑같아요. 동류항끼리 정리하신다고 생각하고 수만 나온 애들은 수끼리, i 붙은 아이들은 i 붙은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1하고 마이너스 5하고 덧셈이죠. 1은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제 플러스 3i, 마이너스 i 둘이 더하면요. 여기엔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플러스 2i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둘이 계산 결과가 똑같대요. 2i, 2i 똑같으니까 바로 요 마이너스 4가 A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4 정답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뺄셈은 어떻게 해요? 부호를 전부 다 바꿔서 덧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는 집합인데요. 집합 문제 중에서 차집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예요. A의 원소는 1, 3, 5, 7. B의 원소는 2, 3, 5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A에서 B를 빼라는 거예요. A에서 B를 빼는 거는 A하고 B하고 이별을 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A에서 뭘 빼냐면 B와의 공통된 추억을 빼주시면 돼요. B와 공통된 원소를 찾아서 빼내주시는 게 바로 차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둘의 공통된 원소 찾아볼까요? 3, 여기도 3 똑같이 있죠. 5, B에도 똑같이 5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공통인 애들을 빼주는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1하고 7만 남았어요. 여기. 자, 뺀다는 것은 둘의 공통인 추억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둘이 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3, 5처럼 B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애들을 지우고 나머지 애들만 갖다 쓰시는 게 A에서 B를 빼는 거예요. 정답.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 문제는 명제 문제인데요. 명제 나왔는데 읽어볼게요.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역을 구하는 거예요. 역이 뭔가요? 가정하고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게 바로 역이에요. 자, 그럼 가정이 뭔지 결론이 뭔지를 알려면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자, 명제에서 이면이라는 말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면 앞에 나온 얘가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면 뒤에 나온 게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가정하고 결론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역을 구하기 위해선 둘이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가정이 결론 자리에, 결론이 가정 자리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게 바로 역이에요. 자, 요런 답 어디 있어요? x가 8의 약수면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x가 4의 약수이다. 이렇게 나온 거 문장 잘 읽어보시면 1번이에요. 자, 역이 뭐라고요? 가정하고 결론의 자리를 크로스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인데요. 문제 보니까 식이 전체 다 나오지 않고 A하고 B라고 우리가 모르는 애가 쓰여져 있어요. 당연히 A가 뭔지 B가 뭔지 구해서 여기 문제에 보면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A하고 B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수직선에 해가 다 나와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해를 가지고 부등식의 열쇠 찾아서 A도 B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수직선을 보고 부등식의 열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열쇠는 여기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점 찍혀 있고 체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쇠 하나는 마이너스 1. 다른 하나는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부등식의 열쇠를 찾았다면 다시 한번 식을 들여다볼게요. 위에 있는 부등식 다시 썼어요. 자, 우리 식을 통해서 식에서 부등식의 열쇠 찾는 방법 연습했었죠. 자, 부등식의 열쇠 찾아보면 x-a라고 써 있으니까 열쇠는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x-b라고 써 있으니까 이쪽에서 찾을 수 있는 열쇠는 b가 될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건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에서 확인한 열쇠랑 우리 식에서 찾은 열쇠 당연히 같은 문제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A하고 B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더하게 되면 얘는 플러스 2니까 답은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수직선에 해가 나와 있다면 여기서 열쇠 한번 찾아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이 있으니까 이 식을 통해서도 열쇠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가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A라는 점이 원래 있었대요. 1,-3 여기 있어요. 1,-3 그런데 이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대요. X축 건너편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점의 좌표는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1,3 여기 X축 대칭일 경우에는 여기 Y의 부호가 반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B의 좌표는 1,3이 됐어요. 자, 문제에서는 원점과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원점하고 B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연결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뭘 이용해서 구하나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짧은 변 두 개, A하고 B는 짧은 변이에요. 두 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얘가 빗변이잖아요. 그래서 빗변의 제곱이 나온다는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직각삼각형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직각 쪽에 있는 요 두 변의 길이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수 있어요. 자, 0에서부터 여기 1까지 갔으니까 이 길이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0에서부터 3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길이는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하나는 1, 하나는 3 나왔으면 A 자리에 B 자리에다가 각각 집어넣어서 식 만들어 보면 돼요. A제곱, B제곱 둘이 더한 게 빗변의 제곱과 같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구하려는 이 변이 빗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자리에 1, B 자리에 3 집어넣어서 1제곱 더하기 3제곱은 빗변, 우리가 구하려는 C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은 제곱해도 그대로 1, 3은 제곱하면 3 곱하기 3에서 9예요. 그쵸? 그게 C제곱하고 똑같대요. 둘이 먼저 더해볼까요? 10이죠. 10은 C를 제곱한 값이래요. 누구를 제곱했더니 10이 됐어요.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 뭐라고 불러요? 루트 10이라고 부르죠. 루트 10을 제곱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루트를 쓰고 있는 수가 제곱하면 뭐가 되는지는 이 안에 써 있어요. 그래서 루트 10은 제곱하면 10이 되는 수, 루트 5는 제곱하면 5가 되는 수, 루트 7은 제곱하면 7이 되는 수예요. 그래서 누구를 제곱했더니 10이 됐어요. 그러면 걔는 루트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할 거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A의 좌표,
B의 좌표 이렇게 나왔어요. A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 B는 0,4라서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 식으로 표현한 거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 Y하고 X 자리는 그냥 고정돼 있는 거고 X 앞에 붙어 있는 A 그리고 뒤에 있는 B 값을 찾아야지만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뭐였죠? A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B는요? B는 Y 절편이에요. 둘 중에 더 찾기 쉬운 거는 B예요. B는 Y절편인데 Y절편은 뭐냐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 그 점의 좌표를 Y절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프가 Y축하고 어디에서 만나요? 여기서 만나요. 4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B는 4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를 찾으면 되는데 A는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울기는 어떻게 찾아요? 기울기는 수학적인 용어로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요거 밑변분의 높이 요걸 가지고 기울기 a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길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는 0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두 칸이잖아요. 그래서 길이로 따지면 부호 마이너스를 빼버리고 2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 2하고 4를 가지고 밑변분의 높이, 근데 밑변을 x의 증가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높이를 y의 증가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기울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변의 길이 2고요. 높이는 4예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게 바로 기울기예요. 약분하면 2가 되죠. 왜 그러냐면 2, 1은 2, 2는 4, 2로 약분하면 이렇게 2가 돼요. 아니면 분수는 나누기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4는 4 나누기 2를 말해요. 4를 2로 나누면 2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A하고 B하고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A 자리에 2 넣고 B 자리에 4 넣어서 Y는 2X 플러스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 1번에 있어요. 자, Y 절편 먼저 B부터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번 문제는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둘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x랑 괄호하고 제곱 더하기 y에다 괄호하고 제곱은 여기 빈칸에 뭐냐면 여긴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 얘를 보고서 x 옆에 y 옆에 어떤 수가 들어갈지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중심의 x좌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 들어갈 때는 부호 반대로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중심의 y좌표가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식에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나와 있잖아요. 반지름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식 중에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2의 제곱이 4니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어딨나요? 정답은 여기요.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중심의 좌표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드시는데 얘 부호 반대로, 얘 부호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이 들어갑니다. 이번 문제는 점의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예요. A라는 점이 있었대요. 좌표는 마이너스 1,3이에요. X좌표 마이너스 1, Y좌표 3 이렇게요. 자, 이 점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해서 B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B의 좌표를 우리 보고 구하라는 거예요.
자,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좌표가 나왔을 때는 평행 이동한 걸 그대로 원래 있던 좌표에다 더해서 새로운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니까 플러스가 생략된 거잖아요.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원래 좌표 마이너스 1한테 플러스 3 해서 둘이 더하면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이게 새로운 점 B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인데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건 플러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3이라는 Y좌표한테 플러스 2 해서 이거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5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B점의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예요. 2,5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좌표에서 좌표로 평행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 부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좌표끼리,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계산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번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 문제인데요. 그림에서 색칠한 영역을 부등식으로 옳게 나타낸 거 구하는 거잖아요. 가만 보니까 포물선 나왔어요. 포물선은 이런 2차식이에요. y는 x제곱 플러스 1. 이 선을 의미하는 게 바로 y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얘를 우리는 포물선으로 생각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얘는 색칠한 걸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선 자체에 색칠되어 있을 땐 가운데가 등호예요. 그런데 색칠되어 있는 거 보니까 선뿐이 아니라 이 선의 위쪽, 이 위쪽이 전부 다 색칠되어 있잖아요. 그럼 색칠된 게 선보다, 포물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색칠된 쪽으로 입 벌려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선도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기 등호를 의미하는 막대기 하나까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식 어디 있어요? 1번이요. 자, 선에도 점점점이 아니라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럼 요 막대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포물선의 위쪽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여기 Y쪽으로 입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문제인데요. 연립방정식 겁먹지 않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연립방정식에 해가 하나는 꼭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나머지 해도 구할 수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A값이든 B값이든 이런 것들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 식은 X랑 Y랑 둘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둘이 곱해서 4라고 했고요. 하나는 x에서 y를 빼니까 그 값이 a하고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해 있잖아요. 여기. x는 4, 얘를 가지고 한번 y값 찾아보기로 할게요. 자, x가 4라고 했거든요. 저는 위에 있는 식한테 x자리에다가 4를 집어넣을 거예요. 둘이 붙어있는 건 곱하기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곱하기 살려서 썼어요. x랑 y랑 곱해서 4인데 x값도 4예요. x자리에다 4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4랑 y랑 곱해서 그대로 4가 됐네요. 이 말은 y가 뭐란 뜻이에요? y가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4 곱하기 1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y가 1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y가 b하고 똑같대요. y랑 1이랑 똑같은데 y랑 b랑 똑같대요. 그 말은 b가 1이구나. 이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y값 구했으니까 우리 밑에 있는 식을 가지고 a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에서 y를 빼니까 a라고 요거 갖다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까 x는 4라는 거 알았고요. y는 1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4하고 1 집어넣었어요. 이게 a하고 똑같대요. 4에서 1 빼면 뭐예요? 3이잖아요. 3이랑 a랑 똑같으니까 a가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b는 y하고 똑같은 거니까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a에서 b 빼라고 했는데 a는 아까 뭐였죠? a는 3 나왔었고요. b는 1이었잖아요. 둘이 빼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은 해가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집어넣어서 다른 애 하나 또 구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다른 애들이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하실 수 있어요.
이번 문제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왜 나온 거냐면요. 이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딘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런데 실제로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진한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래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래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프에서 실제 선으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만 집중해서 봐라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식 나왔고요. 최소값 구하래요. 최대값, 최소값 이런 문제는요. 식을 꼭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최대값이고요. 가장 낮은 부분이 최소값이에요. 그럼 이렇게 선으로 표현된 부분 중에 가장 낮은 부분, 제일 낮은 거 어디 있나요? 여기예요. 여기 y좌표 따라가 보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최대값은 키 재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제일 낮은 곳의 최소값, 제일 높은 곳의 최대값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문제에서는 최소값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최대값은 제일 높은데, 최소값은 제일 낮은데 이렇게 y값 갖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합성함수 문제인데요. 합성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에 나온 3개의 집합 확인해 볼게요. X집합의 원소는 1, 2, 3, 4, Y집합의 원소는 4, 5, 6, 7, Z집합의 원소는 7, 8, 9,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집합을 가지고서 우리는 합성함수 값을 구할 건데요. 일단 함수도 2개가 나왔거든요. F함수, G함수. F함수는요. X쪽에서 Y쪽으로 선택하는 함수고 G함수는 Y에서 Z 쪽으로 선택하는 함수래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G 합성함수 F2 이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거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수하고 가까운 F함수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2라는 수가 F함수에서 누굴 선택하는지 화살표를 따라가보고 그 화살표 따라가서 나온 수를 다시 G함수에 집어넣으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한번 F2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F함수에서 X자리에 있는 2는 누구를 선택하는지 따라가 보래요. 따라가 봤더니 6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온 6을 가지고 G함수로 가는 거예요. 6 여기 있잖아요. 자, G함수에서는 다시 6이 누굴 선택하는지 또 따라가 보면 돼요. 누굴 선택했어요? 10을 선택했네요. 그래서 자, G 합성함수 F2 이 결과는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먼저 2를 F함수에 가서 화살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값을 다시 G함수에 가서 이렇게 연결된 아이 찾으시면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정답은 여기 4번일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문제 푸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림이 복잡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뒤에 있는 것부터 하시고 나온 수를 여기 G함수에서 찾아서 다시 화살표 따라서 잘 가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무리함수의 평행 이동에 관련된 문제예요. 무리함수 y는 루트하고 안에 x-2 이렇게 써 있죠. 이 그래프로 알맞은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는 원래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요. y는 루트 x 그래프에서 시작한 거예요.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 y는 루트 x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예요.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이것처럼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가 바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y는 루트 x-2. 자,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그럼 식으로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부호 반대로 바꿔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x-2로요. 자, 그럼 정답은 요거거든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시작하는 점이 여기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부호 바꿔서 들어가면 돼요. x까지는 똑같고 뒤에 이렇게 여기 평행이동한 만큼 부호 바꿔서 들어가면 돼요. 얘는요. y는 루트 x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요건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시작했으면 y는 루트 x까지 똑같이 쓰시고 얘 부호 반대로 해서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는 점이 어디로 바뀌었는지 여기 점 확인하시고요. 그거 부호 바꿔서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자, 평행 이동한 게 식으로 반영될 때는 부호가 반대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등비 수열 문제예요.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일 때 여기 x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등비 수열이라는 건 똑같은 수를 계속 똑같이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나온 3한테 어떤 수를 곱해서 뒤에 있는 9를 만들었는지 찾아내면 계속 같은 수를 곱해서 x값을 찾으면 돼요. 자, 3이 9가 됐어요. 뭘 곱했어요? 당연히 곱하기 3을 해야 9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9한테 곱하기 3을 해서 x를 만들고 x한테 곱하기 3을 똑같이 해서 81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x 찾아볼게요. 자, 9한테 3을 곱해서 x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9, 3, 2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값 찾았어요. 27 어딨나요? 여기요. 자, 등비 수열은 계속 똑같은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에요. 이번 문제는 수열의 합 시그마에 관련된 문제예요. 문제 한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3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K라는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게 되면 3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얘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게 5래요. 그러니까 BK라는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면 그 값이 5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런 수열이에요. AK하고 BK하고 더한 모양의 이런 수열. 그걸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싹 다 더했을 때 몇이 나오겠냐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AK, BK, 그 다음에 AK 더하기 BK 이 수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K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A1이에요. 두 번째 항은 A2, K 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잖아요. 자, 세 번째 항은 A3이고요. 쭉쭉쭉 10번째 항은 A10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싹 다 더해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전부 다 더하는 게 시그마잖아요. 전부 다 더하면 그 값이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BK 살펴볼게요. BK도 첫 번째 항은 B1, 두 번째 항은 B2, 세 번째 항은 B3이에요. 자, 10번째 항은요, B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싹 다 더했을 때 5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수열 한번 이렇게 생긴 수열 첫 번째 항 구해볼까요? K자리에 1 넣었어요. 그럼 A1 더하기 B1 이게 요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이에요. 두 번째 항은 A2 더하기 B2 세 번째는요 A3 더하기 B3이요. 10번째는요. A10 더하기 B10이에요. 얘를 전부 다 싹 더한 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BK예요. 요걸 전부 다 더하래요. 그런데 요 값을 전부 다 더했을 때 몇인지 알기는 힘들어요. A1이 뭔지 B1이 뭔지 A2가 뭔지 B2가 뭔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는데 이렇게 세로로 더해 볼게요. A1부터 A10까지 이렇게 먼저 더해요. 그러면 이거 몇인지 나왔잖아요. 3. 자, 그 다음에 B1부터 B10까지도 5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더하는 방법 중에 세로 이렇게 합을 따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3이고 이쪽은 5니까 전부 다 더하게 되면 몇이겠어요? 전부 다 더하면 8이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생긴 수열 모양을 머릿속으로 떠올리실 수 있으면 아까 같이 다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전부 다 더하라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수열의 활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어떤 수열이냐? AN이라고 불리는 수열이 있대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몇인지 알려줬어요. A1,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그 값이 1이래요. 아, 첫 번째 항은 1이고 그 다음 번째 항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건 이렇게 식으로 알려줬어요. 여기 보면은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AN 더하기 1은 AN항의 다음번 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AN 더하기 1, 얘를 다음번 항을 구할 때는 AN, 얘는 AN 더하기 1의 전에 나온 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나온 항한테 3을 더해서 그 다음번 항을 구하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번 항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가 다음번 항인데 다음번 항은 전에 나왔던 항에다가 3 더해서 만들어진대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A4, 네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 여기 써 있다고 했는데 요 앞에 있는 다른 말들은 보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A1은 뭐였죠? A1은 1이었어요. 첫 번째 항은 1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거예요. A2.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첫 번째 항인 A1에다가 3 더해서 구해요. 전에 나왔던 애한테 3 더해서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1이 1이었으니까 여기 1 대입해요. 그럼 1에다가 3 더하니까 두 번째 항 A2는 4가 나와요. 자, 그럼 A3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A3은 전에 나왔던 A2에다가 3 더하면 돼요. A2가 4였으니까 4에다 3 더해서 7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애가 A4였잖아요. 네 번째 항.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전에 나왔던 세 번째 항에다가 3 더하면 돼요. 7 더하기 3 하니까 10 이렇게 해요. 그래서 A4는 당연히 여기 나온 10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4번이에요. 자, 다음번 항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기 써 있어요. 전에 있던 항한테 3 더해서 구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문제는 지수법칙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A의 4제곱 괄호하고 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괄호의 안과 밖에 지수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지수끼리 곱해주면 돼요. A의 4제곱에 요 4하고 밖에 있던 2분의 1하고 지수끼리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제곱이에요. 요거 약분되면 2, 1은 2, 2, 2는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의 제곱 돼요. 자, A의 제곱 요게 답이니까 당연히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자, 이렇게 가로가 나왔어요. 가로 안과 밖에 지수가 있을 땐 둘이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로그의 덧셈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는 로그 2의 x. 우리는 x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로그 2, 로그 2,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 나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로그를 하나로 합쳐서 계산할 수 있었죠. 로그 2 이렇게 하나만 써주시고요. 진수인 3과 5를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로그 2에 1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x가 15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로그로 합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치는 대신 진수끼리, 여기 큰 수 있잖아요. 큰 수끼리는 곱해서 써주시면 됩니다.